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요즘 이 재계 인사들도 만나고 투자자들도 만나고 중도 우파 쪽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 금투세를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내에 반발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도층에 호소하려고 작전을 짠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색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여의도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과를 만나서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당근인지 배임죄를 없애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자, 오늘 상당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SK 국내 대기업 사장단 16곳의 대기업 사장단들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그 상법 개정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 경제를 위해서 뭔가 살리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도탄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이 법적인 문제, 이재명 방탄 이것도 있지만 이들이 하는 이 정책 방향이 제대로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16개 사장단은 이런 강한 입장문을 냈을까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는 여의도에서 상법 개정을 하면서 본질적인 이야기보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서 마치 당근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큰일 날 일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이사가 실제 주주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정부나 여당, 대통령도 예전에는 상법 개정을 하자고 하더니 실제 하려고 하니까 한 발 뒤로 빼더라. 어렵긴 하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진짜 내용은 뭘까요? 지금 민주당은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인 기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대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세계로 뛰고 싶어 하지만 요즘 주가라든지 상당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의선 현대차, 뭐 최태원 SK 회장, 아무튼 지금 대기업 총수들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민주당이 또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례적으로 삼성, SK, 현대차, LG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 16곳의 사장들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기업 사장당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9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9년 만에. 김창범 한국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등 16개 대기업 그룹 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한국경제 제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 등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속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한다.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해 기업과 국내 정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사장단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 경제계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수출마저
주력 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상에서 사안별로 핀셋형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종기가 났을 때 종기를 치료해야지 팔다리 전체를 손대는 교각사루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금 뭐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게 지금 국내 대기업 사람들의 위기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경제단체들을 만나면서 상법 개정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게 뭐 상당히 좋은 것인 것처럼도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이 이재명 대표 뭐 이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할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마치 당근을 던지는 척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지금 뭐 징역형 선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하려는 이 상법 개정 이례적으로 9년 만에 대기업 사장단이 만났습니다. 정말 이재명 이래저래 정신 좀 차려야 할 텐데 제정신이냐고 대기업 사장단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말고도 오늘 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2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20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이재명을 괴롭힐까요?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화영은 이재명의 이 쌍방울 대북 로비 의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사실관계가 무엇보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김인섭 씨, 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드러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이 대법원 확정 판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진상, 이재명이 스스로 자신의 측근이라고 밝힌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특수관계라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과 특수관계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자, 그렇다면 이 김인섭 로비스트에게 특혜를 줬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이 성남시 정무 책임자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이 판결이 이재명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인섭이 지금 징역 5년입니다. 로비스트인데. 그리고 1, 2심이 이재명과 정진상과의 특수관계임을 판결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확정시켰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 백현동 말고도 대장동 위례 성남FC 뇌물 및 배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현동 하나만 로비스트 징역 5년인데 이재명은 그러면 최소한 유죄로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위례든 성남FC든 된다면 액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김인섭 로비스트가 징역 5년이면 최소한 10년,
20년도 가능합니다. 아니 무기징역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게 전부 다 유죄가 나온다면 20년 형 정도는 나오겠죠. 무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오늘 재판이 주목받은 이유는 이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추상같이 김인석 로비스트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백현동 비리 첫 번째 대법 판결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가 방금 전 대법원에서 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개발 사건 관련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대법원 2심 2부 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28일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3억 5,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공사장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그대로 1, 2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이 추진되다가 발생한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4-2016년 정진상을 통해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민간사업자 정바울 씨에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인섭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한 대가로 정바울 씨에게 77억여 원을 받는 혐의 알선수재로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는 작년 10월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정바울 씨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지금 이 백현동, 김인섭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섭이 징역 5년을 받았다는 것은 이재명에게는 악영향입니다. 물론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판결문에서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김인섭 로비스트만 징역 5년이라면 이거는 정진상, 이재명에게는 아마 날벼락일 겁니다. 특히 이 뭐 정진상은 뭐 김인섭을 잘 모른다며 뭐 몇 년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했지만 검찰은 이 정진상과 김인섭의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정진상이 사기쳤다는 것을 들통나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재명 그동안 뭐 한두 개의 사건이 아닙니다만 이번 백현동 사건은 가장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재명의 선거법 1심 판결에도 이게 나옵니다. 자, 이 1심 판결, 이 백현동 부분이 이재명에게 족쇄를 채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번에도 이재명을 잡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정진상은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인섭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김인섭 씨와는 2010년 이후 연락이 안 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뒤 행적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말을 믿기가 힘듭니다. 자, 이 의혹은 이재명과 정진상의 백현동 배임 혐의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아마 이재명은 합해서 상당한 형량이 유죄라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선거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이재명, 정진상의 백현동 배임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도 지난 대선 기간 국토부 압박,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사양했다고 주장한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의 최측근 2명 중 1명인 김용에게 2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자, 지금 김용의 이번 2심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김용과 연관된 공범 이재명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의 2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더욱더 진흙탕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대법원이 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해서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 2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그 관계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은 본인 재판도 본인 재판이지만 이재명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재판에서 이미 정치적 운명이 다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김인섭의 백현동 재판, 이재명은 완패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용의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12년을 검찰은 구형했습니다. 자, 지금 그 1심 판결이 나온 뒤 김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김용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렇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 이재명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오히려 변호인으로서 변호인 충고를 했다, 이런 의혹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금 이재명은 이제 김용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 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5개의 재판 중 하나, 선거법만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정치자금법으로 국민의힘이 추가 고발을 하게 되면 6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한 7개, 8개까지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것이 참으로 망신스럽고,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이 대통령 후보 가장 높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가늠케 합니다. 자,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부 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2년,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8천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용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채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전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1월 기소됐습니다. 성남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은 뇌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 6억 원 수수 부분, 뇌물 혐의 7천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고 김용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김용이 이렇게 한 것은 다 이재명과의 관련 때문 아닙니까? 대선, 경선, 이 자금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받은 법원의 첫 판결이었습니다. 김영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오늘 2심 결심 공판이 열린 겁니다. 검찰은 오늘 김용과 함께 기소된 유동규의 징역 1년 6개월, 남욱 정민용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정민용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2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돼서 대법원으로 하게 되면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역시 이 김영의 정치자금법 공범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최근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혐의 하나 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임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과 공범이라는 취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이 당시 대선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김용의 정치자금 수수를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작년 4월부터 김용 변호사들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재판 상황을 공유받은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최측근인 김용과 유동규 사이의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이라는 거래에 대해서 몰랐나?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김용을 질책하기는커녕 김용의 변호인들이 만든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측근 김용, 이 김인섭, 줄주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2심 구형에 이재명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기소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